서울의 밤은 차갑고 축축했다. 비가 내린 거리는 네온 불빛에 반사되어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빛났다. 골목 어귀에서 후드티를 푹 눌러쓴 25세의 민주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야, 거기서! 경찰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골목을 갈랐다.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플래시라이트를 든 경찰관 2명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민준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건 단순한 검문이 아니었다. 후드티 벗어. 신분증 내놔. 경찰관 중 하나가 거칠게 말했다. 민준은 망설였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이 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1시간 전, 그는 남자친구인 혁수와 함께 홍대 근처의 작은 바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그들은 조용히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누군가는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보았을 것이다. 민주는 한숨을 내쉬며 후드티를 벗었다. 왜 저를 세운 겁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숨어 있었다. 그냥 수상해 보여서. 경찰관이 비웃듯 말했다. 너 그 바에서 뭘 했지? 남자랑 너무 가까이 붙어 있던데.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게 당신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32세의 혁수였다. 그는 민준과 달리 단정히 차려입은 셔츠에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혁수는 천천히 다가오며 경찰관들에게 말했다. 문제 있습니까? 경찰관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경찰관들은 혁수를 흘깃 보았다. 당신은 또 뭐야? 이 녀석이랑 같이 다니는 놈이지. 혁수는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배지를 꺼냈다. 어둠 속에서 배지가 반짝였다. FBI. 경찰관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혁수는 한국계 미국인이었다. 그는 10년 전 미국으로 건너가 FBI 요원이 되었고, 최근 서울로 특수 임무를 위해 파견된 상태였다. 민준과는 6개월 전, 우연히 한 커뮤니티 모임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한국 사회의 편견과 맞닥뜨리며 끊임없이 시험받았다. 이분은 제 보호 대상입니다. 혁수는 차분히 말했다. 검문을 계속하고 싶다면? 제가 워싱턴에 전화해서 허가를 받아오죠. 경찰관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그냥 신분 확인하려던 겁니다. 한 명이 변명하듯 말했다. 그럼 신분 확인은 끝났으니 가도 되겠습니까? 혁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다. 민주는 혁수의 옆에 서서 그의 단단한 어깨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혁수는 단순히 그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는 민준을 지켜주는 방패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검문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혁수는 서울에 온 진짜 이유국제 범죄 조직을 추적하는 비밀 임무를 숨기고 있었고, 민주는 그 비밀의 일부를 알게 될 운명이었다. 민주는 혁수의 손을 살짝 잡았다. 경찰관들이 물러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랑,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그날 밤, 민주는 혁수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강남의 고층 빌딩에 위치한 그의 아파트는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었다. 민주는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말했다. 왜 나를 계속 지켜주는 거지? 난 그냥 평범한 대학생인데. 혁수는 와인 잔을 들며 미소 지었다. 너는 평범하지 않아. 민준아.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혁수의 눈에 스치는 어두운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혁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민주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것이 그들의 관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며칠 후, 민주는 우연히 혁수의 서재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다. 그것은 서울의 한 클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제 마약 조직에 대한 보고서였다.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혁수가 단순한 FBI 요원이 아니라 생명을 건 위험한 임무에 투입된 요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민주는 서류를 손에 든 채 혁수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혁수가 들어왔을 때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뭐야? 혁수야. 너 진짜 누구야? 혁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준아. 넌 이 일에 엮이면 안 돼. 이미 엮였어. 민준이 소리쳤다. 넌 내 인생의 전부야. 내가 위험에 빠지면 나도 위험에 빠지는 거라고. 그 순간 혁수는 민준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하지만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일을 끝내야 해. 민준은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혁수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민준과 혁수는 사회의 편견, 위험한 임무,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며 성장해 나갔다. 그들의 사랑은 서울의 차가운 밤거리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더 큰 시험대에 오를 것이었다. 민주는 혁수의 아파트 소파에 앉아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서류에는 알 수 없는 코드명과 지도, 그리고 블랙 로터스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민주는 그 이름이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그것은 혁수가 쫓고 있는 거대한 어둠의 일부였다. 블랙 로터스. 이게 뭐야? 민준이 다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불안이 묻어 있었다. 혁수는 민준의 옆에 앉으며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말했잖아. 민준아. 이건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아니야. 아니? 내가 알아야 해. 민준은 혁수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다. 넌 날 사랑한다고 했어.
근데 왜 날 이렇게 밀어내는 거지? 내가 너한테 짐이야. 혁수의 눈에 고통스러운 빛이 스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너는 짐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너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야. 민주는 그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혁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심 속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혁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블랙 로터스는 국제 마약 조직이야. 서울의 클럽과 바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하고 그 돈으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내가 여기 온 건 그들의 네트워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야. 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럼 그날 밤 그 바에서 우리가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 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우연이었어. 너를 만난 건 내 계획에 없던 일이야. 하지만 너를 만난 순간 내 인생이 바뀌었어. 민주는 그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는 혁수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나도 너와 함께 싸울게.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혁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건 너무 위험해. 넌 그냥 안전한 곳에 있어줘.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게이라는 이유로 날 멸시하는 사람들, 날 검문한 경찰들, 그들은 날 약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난 약하지 않아. 혁수야.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혁수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아. 하지만 약속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며칠 후 혁수는 민준을 데리고 강남의 한 지하 클럽으로 향했다. 그곳은 블랙 로터스가 마약을 유통하는 주요 거점 중 하나였다. 혁수는 민준에게 간단한 임무를 주었다. 클럽 안에서 특정 인물을 관찰하고 그의 행동을 기록하는 것. 민준은 긴장했지만 혁수를 믿고 임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클럽 안은 요란한 음악과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후드티를 입고 조용히 구석에 앉아 혁수가 지목한 남자를 관찰했다. 그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김태현이었다. 그는 클럽의 VIP 룸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수상한 물건을 주고받는 듯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에 그의 행동을 기록했다. 그때 김태현의 시선이 민준을 향했다. 민준은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후드티를 더 깊게 눌렀었다. 하지만 김태현은 이미 민준을 눈여겨본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왔다. 너, 여기 처음이지? 김태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있었다. 민준은 침착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네. 그냥 친구 따라 왔어요. 김태현은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어깨를 툭 쳤다.
그래. 그럼 재밌게 놀아. 근데 너 좀 눈에 익은데. 민주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혁수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혁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김태연이 다시 말을 걸려는 순간 혁수가 나타나 민준의 손을 잡았다. 가자. 민준아. 여기 너무 시끄러워. 혁수는 자연스럽게 민준을 끌고 클럽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온 민준은 숨을 몰아쉬었다. 혁수야. 저 사람. 날 의심한 것 같아. 혁수는 민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괜찮아. 넌 잘했어. 하지만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해. 그날 밤. 민준은 혁수의 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혁수의 임무에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 시험을 맞이할지 깨닫기 시작했다. 민준은 점점 더 혁수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매일 밤. 그는 혁수의 아파트에서 그와 함께 블랙 로터스에 대한 정보를 분석했다. 혁수는 민준에게 조직의 구조와 주요 인물들에 대해 조금씩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민준은 혁수가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혁수의 눈빛에는 항상 무언가를 숨기려는 그림자가 있었다. 혁수야. 왜 나한테 전부 말하지 않는 거야? 어느 날 밤. 민준은 참지 못하고 물었다. 혁수는 책상에 쌓인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다. 민준아. 내가 널 보호하려는 거야. 이건 네가 알면 알수록 위험해지는 일이야. 그럼 날 믿지 않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난 너를 믿고 여기까지 왔어. 근데 넌 날 반만 믿는 것 같아. 혁수는 민준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너를 믿어. 하지만 내가 너를 잃을까봐 두려워. 그 말에 민준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혁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너를 잃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함께 이겨내자. 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민준을 이 위험한 게임에서 떼어놓고 싶었지만 민준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그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며칠 후 혁수는 민준에게 새로운 임무를 제안했다. 블랙 로터스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김태연이 매주 금요일 밤 한강 근처의 창고에서 비밀 거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혁수는 그 거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민준의 도움이 필요했다.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어. 혁수가 말했다. 김태연은 나와 FBI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너라면 그를 속일 수 있을 거야. 민준은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할게. 그날 밤 민준은 한강 근처의 낡은 창고로 향했다. 그는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이기 위해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고 배낭을 맸다. 창고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혁수의 무전기가 귀에 꽂혀 있었다. 민준. 조심해.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바로 빠져나와. 혁수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다. 민준은 작게 대답하며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어두웠고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벽 뒤에 숨어 김태현과 그의 부하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김태현은 작은 상자를 열어 그 안에 하얀 가루를 확인했다. 이게 이번 주 물량이야. 일본에서 온 거지.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보스. 다음 주엔 더 큰 거래가 있을 겁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발이 바닥에 놓인 나무 조각을 밟았다. 딱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다. 김태현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뭐야? 저기 누구야? 민준은 숨을 멈췄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김태현과 부하들이 그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민준은 혁수의 목소리를 들었다. 민준. 지금 나와. 하지만 이미 늦었다. 김태현의 부하가 민준을 붙잡았다. 이 자식. 여기서 뭐해? 민준은 침착하려 애썼다. 그냥 길 잃었어요. 여기가 어딘지 몰라서. 김태현은 민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너 전에 클럽에서 본 애지? 뭔가 수상해.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렸다. 혁수가 뛰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FBI다. 모두 손들어. 김태형과 그의 부하들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혼란으로 뒤덮였다. 총소리가 울리고 민준은 바닥에 엎드렸다. 혁수는 민준을 보호하며 김태현의 부하들과 대치했다. 그는 민준을 끌어안고 창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괜찮아. 혁수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혁수야.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혁수는 민준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넌 용감했어.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안전하지 않았다. 김태현은 도망쳤고 그는 이제 민준과 혁수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걸 알았다. 민준과 혁수는 한강변의 어두운 공원으로 몸을 숨겼다. 총격전이 끝난 후 그들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다. 민준은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혁수의 팔을 잡았다. 혁수야. 우리가 이걸 계속해야 해. 혁수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어. 김태현이 우리를 노릴 거야. 그리고 블랙 로터스는 그냥 놔둘 수 없는 조직이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혁수를 사랑했지만 이 위험한 임무가 그들의 관계를 갈기갈기 찢을까봐 두려웠다. 혁수는 민준의 불안을 눈치챘는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너만 괜찮다면 난 어떤 위험도 감수할게. 그 말에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나도 너와 함께할게. 다음 날, 혁수는 FBI 서울 지부로 민준을 데려갔다. 지부는 강남의 한 빌딩 지하에 위치한 비밀 사무실이었다. 민준은 그곳에서 혁수의 동료인 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30대 중반의 한국인 여성으로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한 태도를 가진 FBI 요원이었다. 이게 그 애야. 수진이 민준을 훑어보며 물었다. 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야. 내 중요한 사람이야.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만나서 반갑다. 민준.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넌 이 일에 너무 깊이 들어왔어. 민준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알아요. 하지만 혁수를 돕고 싶어요. 수진은 민준의 결심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책상에 펼쳐진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김태현은 블랙 로터스의 중간 보스일 뿐이야. 진짜 큰 손은 따로 있어. 우리는 그를 회장이라고 불러. 민준은 그 말에 숨을 삼켰다. 회장이 누군데요? 수진과 혁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혁수가 대답했다. 아직 정확히 몰라. 하지만 곧 알아낼 거야.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김태현이 다음 거래를 위해 부산으로 갈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혁수는 민준에게 이번엔 뒤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지만 민준은 고집을 부렸다. 나도 갈게. 내가 도움이 될 거야. 혁수는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민준의 뜻을 받아들였다. 부산행 기차 안에서 민준과 혁수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혁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혁수야. 혹시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혁수는 민준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넌 내 곁에 있을 거야. 부산에 도착한 그들은 김태현이 거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구 근처의 창고로 향했다. 이번엔 혁수가 직접 잠입하고 민준은 밖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보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계획은 또다시 어긋났다. 김태현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창고 안에는 그의 부하들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있었다. 그는 회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인물. 최윤석이었다. 50대 초반의 그는 차가운 미소를 띠며 혁수를 바라보았다. FBI 요원 나리.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하군. 최윤석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혁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최윤석. 드디어 만났군. 회장은 어디 있지? 최윤석은 웃으며 말했다. 너무 서두르지 마. 곧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민준의 비명이 들렸다. 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문을 향해 달려갔다. 민준은 김태현의 부하들에게 붙잡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혁수. 민준이 소리쳤다.
혁수는 이를 악물며 총을 겨누었다. 민준을 놔줘. 아니면 너희 모두 끝장이야. 최윤석은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다. FBI 요원이 이렇게 감정적이어서야. 그 애가 너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군. 혁수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말했다. 마지막 경고다. 민준을 놔줘. 하지만 최윤석은 손짓 하나로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창고 안은 다시 혼란으로 뒤덮였다. 혁수는 민준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총소리와 비명이 뒤섞인 가운데 민준은 혁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잡으려 했다. 창고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총소리가 울리고 혁수는 민준을 구하기 위해 최윤석의 부하들과 싸웠다. 민준은 바닥에 쓰러진 채 혁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얼굴은 두려움과 결의로 가득했다. 혁수. 조심해. 혁수는 민준을 끌어안고 창고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손에는 여전히 권총이 쥐어져 있었다. 괜찮아. 민준아. 내가 널 지킬게. 민준은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최윤석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그들의 희망을 짓밟았다. FBI 요원. 넌 너무 약해. 그 애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야. 혁수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지는 거야. 그는 민준을 단단히 잡으며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수진. 지금이야. 그 순간 창고 문이 폭발하며 FBI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수진이 이끄는 팀이었다. 그들은 빠르게 상황을 장악하며 최윤석과 그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민준은 혁수의 품에서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최윤석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로 혁수를 노려보며 말했다. 넌 끝난 줄 알지? 회장은 절대 잡히지 않아. 혁수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두고 봐야지. 민준과 혁수는 부산의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민준의 얼굴에 난 상처는 다행히 깊지 않았다. 병실에서 혁수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안해. 민준아. 너를 이런 위험에 빠뜨렸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혁수는 민준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넌 내가 만난 누구보다 강해. 그 순간 수진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혁수. 최윤석이 입을 열었어. 회장의 정체에 대한 단서를 줬어. 민준은 긴장하며 물었다. 회장이 누군데요? 수진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서울의 고위층 인사일 가능성이 높아. 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지금 서울로 돌아가야 해. 민준은 그의 팔을 잡았다. 나도 갈게. 혁수는 망설였지만 민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이번엔 정말 조심해야 해.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즉시 작전에 돌입했다. 최윤석이 준 단서에 따르면 회장은 서울의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비밀 파티에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았다. 혁수는 민준에게 이번엔 단순히 관찰자 역할만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파티는 강남의 한 럭셔리 호텔 최상층에서 열렸다. 민준은 웨이터로 위장의 파티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심장은 다시 한번 빠르게 뛰었다. 그는 혁수의 지시에 따라 특정 인물을 주시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파티장에는 서울의 부유층과 정치인들이 모여 있었다. 민준은 그들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그는 바로 그날 밤 민준을 검문했던 경찰관 중 한 명이었다. 민준은 충격을 받았다. 그 경찰관이 블랙 로터스와 연관이 있을 줄은 몰랐다. 민준은 혁수에게 무전으로 상황을 알렸다. 혁수. 여기 그 경찰관이 있어. 그날 나를 세웠던 놈이야. 혁수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날카롭게 들렸다. 조심해. 민준. 그놈이 회장일 수도 있어. 민준은 숨을 고르며 경찰관을 주시했다. 그는 한 남자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남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인물. 이정훈이었다. 민준은 그의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그는 곧 그 남자가 서울의 유력한 정치인이라는 걸 떠올렸다. 파티가 끝날 무렵 민준은 혁수와 합류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혁수야. 이정훈. 그 사람이 회장일 가능성이 높아. 혁수는 민준의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다. 이정훈이라면?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 그들은 이제 블랙 로터스의 심장부로 다가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과 신뢰가 이 마지막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었다. 민준과 혁수는 FBI 서울 집으로 돌아와 이정훈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이정훈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정치인이었지만 그의 이면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었다. 혁수는 수진과 함께 이정훈의 재정 기록과 최근 활동을 분석하며 그가 블랙 로터스의 회장일 가능성을 좁혀갔다. 민준은 책상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거대한 싸움에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새삼 깨달았다. 혁수야. 이정훈이 정말 회장이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혁수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우린 이길 거야.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수진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미소를 지었다. 너희 둘. 정말 대단한 팀이야. 하지만 이정훈은 만만치 않은 상대야. 증거가 없으면 그를 잡을 수 없어. 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증거를 찾아야지. 민준. 준비됐어. 민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응. 끝까지 갈게. 그들은 이정훈의 비밀 사무실로 잠입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사무실은 여의도의 한 고층 빌딩에 위치해 있었다. 혁수는 민준에게 이번엔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잠입 당일 밤 민준과 혁수는 빌딩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민준은 컴퓨터를 해킹해 이정훈의 비밀 파일을 찾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데이터를 뒤졌다. 여기 있다.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블랙 로터스의 거래 기록과 이정훈의 이름이 명확히 적힌 문서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 순간 경보음이 울렸다. 혁수가 민준을 잡아 끌었다. 가자. 민준. 들켰어. 그들은 복도를 따라 달렸다. 하지만 사무실 밖에는 이미 이정훈의 경호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혁수는 민준을 보호하며 그들과 대치했다. 민준. USB 챙겼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를 확인했다. 여기 있어. 그때 이정훈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FBI 요원과 그의 애인이라. 너희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혁수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이정훈. 이제 끝이다. 내 범죄의 증거를 확보했어. 이정훈은 웃으며 대답했다. 증거. 그걸 세상에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나? 난 이 나라의 권력자야. 민준은 그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억압해왔어.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이정훈은 민준을 비웃으며 말했다.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지? 그 순간 혁수가 이정훈을 향해 돌진했다. 두 사람은 격투 끝에 이정훈을 제압했다. 민준은 혁수의 곁에서 그를 도우며 USB를 단단히 쥐었다. FBI 요원들이 도착해 이정훈과 그의 경호원들을 체포했다. 민준과 혁수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안도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정훈은 체포되었지만 블랙 로터스의 잔당은 여전히 서울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 그날 밤 민준과 혁수는 한강변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준은 혁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혁수야. 우리가 해냈어. 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민준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앞으로도 함께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혁수는 민준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약속해. 어떤 일이 있어도 너와 함께할게. 그들의 사랑은 사회의 편견과 위험 속에서도 빛났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정훈의 체포가 더 큰 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에. 이정훈의 체포는 서울의 언론을 뒤흔들었다. 블랙 로터스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민준과 혁수는 기뻐할 틈이 없었다. 이정훈은 재판을 기다리며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의 추종자들은 민준과 혁수를 노리고 있었다. 민준은 혁수의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혁수야. 이게 정말 끝일까? 아직도 무서워. 혁수는 민준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쌌다. 끝이 아니야. 하지만 우린 여기까지 왔잖아.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의 대화는 수진의 전화로 끊겼다. 혁수. 큰일이야.
이정훈이 재판전에 도망쳤어. 민준과 혁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며칠 후, 그들은 이정훈의 행방을 쫓아 제주도로 향했다. 정보에 따르면 그는 제주의 한 리조트에 숨어 있었다. 민준과 혁수는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다. 이 싸움이 끝나면 그들의 사랑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제주도의 리조트는 한적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이정훈의 마지막 저항이 기다리고 있었다. 혁수는 민준에게 말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들어갈게. 넌 뒤에서 지원해.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번엔 나도 같이 갈게. 우리 함께 끝내자. 그들은 리조트의 지하로 잠입했다. 이정훈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무장한 부하들과 함께 혁수와 민준을 맞았다. 너희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혁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 끝이다. 이정훈.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다. 혁수는 이정훈의 부하들과 맞서 싸웠고, 민준은 그의 곁에서 그를 지원했다. 그들은 서로를 믿으며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함께였다. 결국 혁수는 이정훈을 제압했고 FBI 요원들이 도착해 그를 체포했다. 싸움이 끝난 후 민준과 혁수는 제주의 해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민준은 혁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혁수야. 우리가 해냈어. 이제 우리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 우리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어.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서울의 차가운 밤거리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더 강해졌다. 민준은 혁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어떤 편견이 우리를 막으려 해도 우린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혁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와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편견과 억압에 맞서 싸운 용기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헌신의 이야기였다. 민준과 혁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서울의 밤거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전 세계를 향해 빛날 것이었다.